Recording in progress. 우리가 문법에서 안 한 부분은 중세국어 문법을 좀 안 했어요. 중세국어 문법은 따로 시간이 되면 별도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현대국어 문법이고, 근데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좀 짜질구리한 것들은 실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보는 게 좀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수능에서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일이 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봐도 되는 거고요. 사이시오 표기하는 방법, 우리 사이소리 현상 요거 이렇게 맞춤법 항목으로 있다는 거, 세수하고 차타 있었던 거 말로만 일단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뭐 하나 해줄 생각이냐면 요 40항에 요거랑 요거를 잠깐만 얘기를 하죠. 40항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여기는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해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여기 학원에는 현재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영어 선생님조차도 안 왔어요. 오늘 다 쉬어? 오늘 3일짜리니까 다들 나라를 위한 애국심 반일 정신으로 학원 안 온 거지? 그렇게 알고 있을게. 자, 보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의 준말에 양상을 좀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뭐뭐 하다가 붙는 말인데 그거를 줄여서 말을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다 앞에 바닷가 받침이 바닷가 받침 다음에 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앞부분을 줄일 때 그리고 두 번째 그 외의 조건에서 하다에 지 않다가 붙었을 때 얘네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신기하게도 받침이 바닷가 미남이라서 바닷가로 있는 뭐 넉넉하다, 깨끗하다 이것도 디귿으로 나니까 시옷이 탐탁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해서 바닷가 받침에서 하다가 붙은 경우는 줄임말을 쓸 때 하를 통째로 뺍니다. 그 외의 경우는 아만 빼요. 그러면 얘를 쓰게 되면 얘는 뭐뭐 지 않다가 되고요. 얘는 히읗과 지읒이 부딪혀서 거센 소리가 되죠. 뭐뭐 치 않다가 됩니다. 자, 이건 좀 디테일하게 외워야 되는 것뿐이에요. 좀 잡스럽게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보면 예를 보죠. 간편하게를 줄일 때 간편하다가 이건데 여기에 지가 붙어서 줄일 때 바닷가 받침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 뭐만 따집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치, 간편케 그런 식으로 다정하다, 다정탁. 근데 여기 보세요. 거북하다의 지가 붙을 때는 바닷가에서 기억 받침에서 하가 통째로 떨어집니다. 거북지. 생각컨대가 아니라 생각하다에 기억이 있으니까 하가 통째로 빠집니다. 바닷가 받침 있을 때 하가 통째로 떨어진다. 통째로 떨어진다. 통째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자는을 쓸 거냐, 차는을 쓸 거냐. 이거는 여기 GD에 아니면 잔, 하지디에 아니 올려 찬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왜 이래요? 지와 아니 결합됐으니까 잔이 됩니다. 하지어 이렇게 됐으니까 찬이 되는데 변변하지 않다. 왜 얘는 변변찮다가 되죠? 자, 자 이거 줄여보죠. 줄이면 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변변치 않다죠. 치와 안이 결합돼서 찬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연구토록 모음만 떨어집니다. 그래도 모음만 떨어져요. 모음만 떨어집니다. 통째로 떨어져요. 하 통째로 떨어져요. 바닷가 받침 뒤에 붙는 말. 자, 요거 알아두시고 오늘은 수능형 문제 좀 풀어볼 거예요. 띄어쓰기는 그냥 놔둡시다. 띄어쓰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내신에선 나올 수 있어도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괜찮습니다. 아, 요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부.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쓴도 허용하니까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됩니다. 꺼져간다. 본용 앞에 건 무조건 본용어. 뒤에 건 보조용어일 수도 있고 본용어일 수도 있고 여긴 당연히 보조용어인 게 사례로 다 들어가 있겠죠. 띄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자 앞말에 조사가 붙은 거 여기 읽어도 보고 본용어이죠. 이때 앞말은 본용어.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이것도 본용어니 어근어근의 결합으로 새로 만든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 있죠. 이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건 원래 잘난 체하다 보조 용언이 이건데 요 체와 하다 사이에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요 뒤에 체하다 요 사이에 체를 하다로 들어간 그런 거. 일때는 띄어 쓰는 거밖에 없다. 붙여 쓰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별거 없어요. 그 다음 잠깐 볼게. 어, 여기의 경우 노란하다에서 만 조사가 붙었죠. 앞말에 읽어 두어 보고 앞말에 조사 붙었습니다.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듯하다인데 듯도 하다. 앞말 합성 용언입니다. 그래서 띄어야 되는 거예요. 보조 용언인데 무조건 띄었어야 됩니다. 이게 맞고요. 이게 맞고요. 요게 맞고요. 이게 맞는 거죠.
얘는 둘 다 맞고요. 얘도 둘 다 맞고요.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에서 문제를 풉시다. 표준 발음법도 요거는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우리가 좀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약간 짜증이 나지만 그때그때 일부씩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더, 좀만 더 없을까요? 나머지 다 했던 것도 동화, 뭐 첨가, 유마, 비유마, 음해첨가, 니은첨가, 단순히 니은첨가, 사이시옷의 발음,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돼서 사이시옷 발음 그런 것도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 그러면 우리 어 기출 수능형 문제로 우리 문제 풀이 좀 해볼까 하는데 어디 해볼까요? 고3 거 위주로만 한번 풀어봅시다. 음운 변동부터 골라서 한 네다섯 문제씩. 그리고 오늘은 수업을 끝내죠. 봅시다. 음운 변동에서 너네 이 종합 문제 이런 거 빈칸 좀 넣어줘. 틈틈이. 자, 여기 있습니다. 실전 문제 페이지는 20페이지고요. 고1, 고2. 자, 고2 거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친절하죠? 그림 있는데 워낙 쉬워서 13년도에 나왔던 문제여서 문제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개와 개의 정확한 구분 발음. 그게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이의 애랑 아이의 애. 차이는 뭐예요? 다 똑같지만 혀의 높이, 높낮이가 다르죠? 애는 애에 비해서 더 답이 너무 쉽습니다.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고3 거 요거죠, 요거. 요거는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19학년도면요. 최초의 불수능이었어요. 최근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 2019학년도. 이때 불수능이었을 때. 이때 불수능이었을 때는 문법과 강한이 들어왔네. 문법과 화작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요거 시간 줄 테니까 요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뭐 누가 있어야 뭐 시간을 좀 풀어보라고 할 텐데 그냥 같이 풀겠습니다. 무조건. 고3거 위주로. 설명 나왔죠. 채소 대립상 단어의 짝이야. 뭐 때문에?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될 때. 살과 쌀은 뜻이 구별되는데 시옷과 쌍시옷 때문에 하나가 차이가 나서 뜻이 달라서 요 단어의 차이 짝이 최소 대립상인데 이때 시옷과 쌍시옷이 의문작용을 갖는데 다른 것이 그렇게 추출해서 의문 체계를 수립한다. 그때 여기 의문을 추출하고 그것을 B에서 확인하자. 자, 시리와 관련된 최소 대립상 있어요? 있죠. 시리와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위와 오. 그 다음 마루와 머루가 있네요. 아와 어. 그러면 구실과 구술이 있습니다. 이와 으.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찾은 게 책입니다. 모음의 체계. 여기서 보시면 두 개의 전설모음 맞고 세 개의 중모음, 아니, 두 개의 중모음 맞죠? 세 개의 평순모음, 평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네 개죠?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별거 없고요. 다른 것도 되겠고. 요 4번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푸는 거죠. 보세요. 2학년 거지만. 자, 요거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발문 항상 모두 일어나는 겁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억날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받침이 가지는 조건이 뭐여야 돼요?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하는 자음군 단수라나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땐 대표음이 아닌 것, 시 스펠링에 있고 받침 다음에 뭐가 없는 거, 의미 없는 모음절이 없는 거. 그럼 여기 쫙 보시면 얘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죠. 의미 없는 모음절이 있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다 가능한 조건인데 받침이 놓인 조건이 피읍. 답은 3번이죠. 변술이 되게 됐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푸는 게 함정일 때가 있어. 잘 봐봐. 기억에 해당되죠. 된소리 대기, 교체 된소리 대기입니다. 니은은 내가 설명을 안 해줬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받침, 자 여기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기억은 어간의 받침 뒤에 해당되는 얘를 된소리로 하는 겁니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니은 받침 뒤에 기억이 된소리 나지만 얘는 어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다 나왔어요. 기억에 해당하는 거 다 해보면 얘 아니죠. 나머지는 적절합니다. 니은만 확인해보죠. 리을 받침 뒤에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결합되는 자음 디귿 시옷 지읒을 된수로 발음. 자, 한자어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앞에 리을 받침이 있을 거. 다 리을 받침이 있습니다. 뒤에 된소리 발음. 굴곡. 아예 발음이 안 되죠. 불법, 갈등, 발전, 월세. 얘네 다 되네요. 불법도 안 되죠. 왜냐면 불법이 된소리 발음이 나긴 하는데 리을 받침 뒤에 뭐가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 바뀌는 거니까 비읍은 여기 맞춤법 조항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불법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갈등 그다음에 얘네 적절하고 얘네 적절하니 둘 다 적절한 거 답은 4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리을 받침 뒤에 있는 된소리만 딱 보지 말고 보기 봤을 때 요것도 같이 신경 써줘라. 안 그러면 얘가 골라지질 않는다. 그렇죠? 아, 난 진짜 오늘 너네 학원에 오는 사람 있으면 쫀득 쿠키 주려고 쫀득 쿠키도 갖고 왔는데 이게 뭐죠? 어쩔 수 없지. 야, 체인은 어떻게 된 거야? 체인은 무슨 일 있어? 체 연락되는 사람. 자, 더 가봅시다. 3번 읽어봅시다. 이럴 때 기억, 니은. 기억, 니은만 읽지 말자는 거야. 이 문장 봐. 여기서부터 읽잖아. 비음하는 이런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또 비음하는 겹받침 중 하나만. 어떤 경우? 자음군 단수나. 그러면 받침이 이때 최소한 기억의 경우는 음끝규와 비음화가 있어야 되고 니은의 경우는 자음군 단수나와 비음화가 있어야 됩니다. 비음화 편하잖아요. 얘네 다 비음화 있네요. 그럼 음끝규 있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얘 있죠? 얘 있죠? 얘는 음끝규가 없죠? 얘 있죠? 얘 있죠? 뭐야? 이렇게 많아. 여기 겹받침이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될 수가 없죠.
얘도 될 수가 없죠. 왜요? 기역과 니은의 현상은 받침 뒤에 뭐가 오지 않는 예외, 의미 없는 모음절이 오는 경우 외의 경우에만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무시. 셋 중에 하나인데 비음아 일어난 것만 찾으면 되죠. 얘 아니죠. 얘는 된소리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공통된 거 답 1번. 굳이 이렇게 찾을 필요 없는데 그냥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보세요. 경우에 따라 우리가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돼요. 자, 고3 거, 고3 거, 고3 거. 이런 거 읽을 때도 있잖아. 고2 거긴 한데. 자음 체계표도 그려주고 얼마나 친절해. 그리고 여기 봐봐. 비음아, 유음아, 구개음아 이 세 가지가 나왔어. 그랬을 때 설명으로 적절한 거야. 기억은 첫 음절 끝에 파열음이 이렇게 끊어주면서 읽어주세요. 여기 기억이 파열음엔 바닷가에 해당이 되죠. 빠따까, 푸트크 얘네들이 파열음. 이 뒤에 자음과 결합해요. 결합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유음으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바뀐 거 요거 사기. 뒤에 미음. 요거. 네, 그렇게 읽어달라는 것. 니은은 유음이 앞뒤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을 했다. 자,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이건 유음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쉽죠? 글만 그렇습니다. 고3 거로 가보죠. 고3 거 여기 보겠습니다.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간 줄 테니까 눈으로 풀어봐봐. 수연아,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알아는 듣겠어? 나한테 톡으로 더 얘기해주면 돼. 채팅으로. 다음이 소율이다. 잠깐 시간을 체크. 여기 12번 화면에 12번 한번 문제 답 확인해 보시겠어요? 보시겠어요? 책 무슨 일 있는 거야? 이런 줄 없었는데. 자, 선지만 보고 확인하죠.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변동 바로 보죠. 한 개만 발음되는 데는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음끝규. 음끝규 있습니다. 여기 새로 만든 단어 앞말에 받침이 있어 뒷말 의미 있는 이하 요율을 시작하면 니은 첨가죠. 그러면 니은 첨가 티읕은 음절의 끝소리 뒤로 디귿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비음화 때문에 니은. 훌른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같이 구개음화. 기억관에는 음운개수의 변화 생기는 건 탈락이나 축약, 첨가의 경우 가능할 수 있죠. 기억 첨가됐으니까 변했고요. 늘어났고 니은은 탈락이니까 줄어들었고 적절해.
기억은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디귿은 실질 형태 형식 형태소 접사 어근 결합할 때 음변동이 일어났다. 오케이. 얘는 둘 다 실질 형태소 맞습니다. 니은은 자음으로 인한 음변동. 그쵸? 리을과 니은이 만나는데 리을 때문에 리을로 바뀌는. 디귿은 모음으로 번한 그치? 이모음 때문에 T가 치읓으로. 다음 5번 안 봐도 되지. 재미없죠? 자, 적절한 거 찾습니다.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동화. 기억에서 미음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찾아봐. 자, 동화에는요,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뭐 있어요? 뭐 국외음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비음화, 유음화가 있어야 됩니다. 미음은 미음은 아니죠?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대격되었습니다. 니은도 아니죠? 동화가 놓고 자음축이야. 거센 소리 대기 있습니다. 듣고도 어때요? 얘도 아니죠? 동화 안 일어납니다. 그냥 된소리 대기예요. 디귿과 리을. 자, 기억은 동화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아니에요. 기억, 니은, 미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그죠? 뽑느라 앞에 게 비음어.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혼례, 탈락 이후에 니은이 리을로 바뀐 유마. 자, 디귿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니은이 티읕의 영향을, 티읕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티읕은 탈락하기 때문이죠. 자, 조금, 조금만 더 풀어보고 가보죠. 그리고 여기 하고 단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음운이 결합할 때 어느 한 음운이 없어지는 거 탈락 별거 없죠. 끝소리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결합이 탈락되는 경우. 나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히읗에 탈락하는 건 히읗이 탈락하는 건 받침에서 나는 히읗이 탈락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할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 경우랑 요 경우. 차이 알죠? 의미 없는 모음절입니다. 이건 그냥 히읗 탈락. 얘는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에서의 히읗 탈락이죠. 보기 비추는 보기 2에서 모두 그렇고. 안키, 축약, 밟고, 탈락, 리을 떨어집니다. 같이, 구개음악, 교체, 멋진, 된소리 대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멋진이 됩니다.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다 교체예요. 해당하는 것 모른다니까요. 얘 아니고요. 얘 아니고요. 같이 아니고요. 답은 니은, 미음. 그지? 음, 이건 지금 보니까 끝소리 히읗이 떨어지는 경우가 여기랑 여기의 주어가 아닌가 봐. 얘가 얘랑 이렇게 연결되나 봐. 요거랑 그래서 요게 얘 그리고 이게 얘. 밟다 받고 밟는 밥집니다. 발로 밟는 거 예외로 밟다 받고 밟는 밥집.
자, 여기 보시죠. 탈락 일어난 얘인데 요거 그대로 넣어보라는 겁니다. 자음이 탈락했냐? 아니요. 모음 탈락인 거 들어가면 됩니다. 이 중에 얼마나 친절해?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여기 히읗 발음 떨어진 거죠. 다 자음 떨어졌죠? A 들어가야 되고요. 음운 변동이 결과가 표기에 반영됐냐? 아니요. 음운 변동, 음운은 히읗 탈락이 일어났는데 표기는 조화로 썼어야 표기에 반영된 거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C가 되겠죠. 너무 쉽지? 자, 여기는 일단 지나가고 단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형태수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친절해요? 고1 거 보시죠. 예문을 주고요. 알아서 형태수를 분리해줬습니다. 솔직히 이런 형태수 분리하는 게 실력인데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홀로 쓸 수 있느냐, 실질적 의미가 있느냐. 그거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질성 가지고 뭐부터 찾아요? 얘부터 찾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찾는데 뭐?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실질적 의미를 갖지 않는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자, 조사. 이는 조사죠. X 표시할게요. 실질적 의미 없습니다. 연습 삼아 상기시키려고요. 을 조사. 자, 조사 다 써왔습니다. 어미 있나요? 앗 조사. 다 조사. 접사는 없습니다. 얘네는 다 실질 형태죠. 홀로 쓸 수 있느냐? 자립성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립성 가지고 따질 때 고스란히 올려서 붙입니다.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걸 고스란히 올리고 그 중에 뭐요? 어감만 더 찾으면 돼요. 잡다의 잡. 얘도 의존 형태소입니다. 요거까지 포함시키면 나머지는 다 자립 형태소. 그래서 들어갑니다. 기억은 예, 니은은 아니요, 디귿은 예. 답은 2번. 기초문제예요, 기초문제. 3, 이걸로 가보죠. 자, 형태소 개념 특성을 공부했죠. 밑줄 쳐 가는 자,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은는 부터만도까지 조차마저뿐 조사들입니다. 근데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는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듣다의 듣, 기본 형상 들어라의 들어는 듣다 근데 뭐 한 거예요? 모음 어미가 오면서 디귿불규칙 용언으로서 활용한 거죠. 얘네들은 다 어간입니다. 선어말 어미죠. 과거를 나타내는 조사, 어미, 어간 얘를 뭉뚱그려서 형태소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한 방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의존 형태소들이라는 거죠. 쓰고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자,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음운론적 이형태라는 말을 씁니다. 아형과 어형, at과 은과 는.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 때문에 쓰이고. 어간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아형이냐 어형이가 쓰이고. 그죠? 그다음 그 1.
조금만 더. 이것도 차분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안 되면, 기억 안 되면. 밑줄만 치고도 볼 수는 있는데,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기도 같이 읽어줘서. 본래 단어가 있는데 품사가 변화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더시는 어때요? 신이 명사인데 덫이 붙어서 여전히 명사로 안 변한 경우지. 깊다는 형용사인데 이가 붙어서 깊이라는 명사가 됐어. 얘는 변한 경우. 변한 경우 찾는 거죠? 떡에 개가 붙은 파생어. 명사가 명사. 안 변한 경우입니다. 들꽃은 들을 들판의 들로 해석하면 합성어입니다. 야생의 뜻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접사로서. 확정적이지 않아요. 합성어일 수도 있고요. 접사로서 파생어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품사는 바뀌지 않죠. 꽃이 붙은 거니까. 명사가 명사로. 밤길 파생어가 아닙니다. 하늘은 단일어. 답은 2번. 바로 답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실제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조금만 더. 자, 보시죠.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겁니다. 자, 파생어냐 뭐냐와 품사도 따져요. 그러니까 단어의 형성방 두 번째 방이랑 품사방 첫 번째 방을 뒤섞어서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끌어읽냐면 이 문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더욱이는 어근에 결합된 파생어로 더욱과 품사가 다르겠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접사로서 붙은 것까지 적절하다고 친다면 우리가 파생한 거 맞죠? 다 파생어로 나옵니다. 파생어 접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울까? 일단 졸면한데 드넓다, 넓이, 이거 앞에 거 뭐 다 그래.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그럼 품사 따져야죠. 품사는 단어의 기본형으로 따집니다. 드넓다를 가지고 다로 끝나는 말들. 넓이는 명사겠죠. 얘는 명사. 넓다는 형용사. 다르다. 답은 1번이죠. 답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이렇게 끊어서 더욱과 더욱이는 품사가 같을 수밖에. 부사겠죠. 부사로. 넓다가 그대로 뜻이 넓다와 비교해보면 동사형사 구분할 줄 알죠? 품사가 같을 수밖에. 다르고. 덥다나 뒤덮다나 덥다나 품사는 같겠고요. 덥게와 덥다는 얘는 명사, 덥다는 동사. 그렇게 달라지겠습니다. 9번. 자, 요런 거 가지고 노는 거죠.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체언 더하기 체언이다, 체언 더하기 용언이다. 이 세세한 걸 따지지 말고요. 일단 뭘 따지냐면요. 비통사적 합성어 인지를 굵직하게 일단 쳤습니다. 자,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데 여기서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만 나올 겁니다. 합성어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 조건이 그래요. 합성어. 이렇게 문제를 내주고 여기에 파생어를 넣는다. 그런 함정을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데 어근, 앞에 어근이 어간인 경우 다시
어근과 어근의 결합에서 앞에 어근이 어간인 경우 어미가 안 붙어 있으면 비동사적 합성. 아닌데 부사가 있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명사가 결합돼 있으면 이게 비동사적 합성. not 명사죠? 통사적 합성. 일단 통사적. 첫 첫도 어간도 아니고 명 부사도 아니죠? 관형사입니다. 첫 통사적 합성. 뜬 소문 뜨다 뜨다의 니은 어간에 어미 들었네. 통사적 합성. 덮밥 어간이죠? 어미 없죠? 비통사적 합성. 앞서다 어때요? 앞 명사죠? 무조건 통사적 합성. 답은 5번이네. 이렇게요. 디테일한 건 좀 이따가 찾고 이런 거 맞는지 디테일한 건 좀 이따가 찾고 일단 크게 통사냐 비통사냐부터 먼저 찾습니다. 고2, 고3 걸로 가볼게요. 15년 예전 거죠. 어간어근 이거는 품사방에서 사용한 개념입니다. 어근은 두 번째 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기본형이 어간다로 있습니다. 그죠? 여긴 당연히 줄다의 줄. 다는 무시합니다. 어근 접사 따질 땐 힘들다의 힘과 들, 힘이 들다, 힘도 어근, 들도 어근. 오가다, 오다도 어근, 가다도 어근. 이렇게 되겠죠. 줄, 힘, 들, 오, 가. 답은 4. 이렇게 합니다. 고3 거 여기 봅시다. 2020년 9월 거네요. 다음은 접사의 특징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들이에요. 기억부터 비밀 확인되는 접사의 공통점. 기억에서의 공통점. 용언의 결합, 기존 단어가 용언인데 결합해서 명사를 만듭니다. 일단 얘네가 명사인지 일단 봅니다. 용언이랑 결합했으니까 다를 붙여서 기본형 만들면 되죠. 어근에다가 다 붙이면 다 말이 되면 용언 되죠. 니은에서는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 얘네가 일단 다 동사인지 확인해 봅니다. 동사가 자 부사인지도 확인해야 돼. 끄덕, 출렁, 반짝. 의태어나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를 긍정했다. 뭐 이렇게 끄덕, 출렁출렁, 번쩍번쩍 부사입니다. 의성어나 의태어는 얘는 동사죠. 여기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이단은요. 서술격 조사가 아닙니다. 이때 이단은 대다나 거리다 이런 것과 같은 접사예요. 체언에 붙는 이다가 서술격 조사로 쓰입니다. 디귿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울보, 낚시꾼, 멋쟁이, 장난꾸러기 그러네요. 리을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자, 사동사를 만드는 접수는 이히, 리기, 우구, 주, 그 다음에 시키. 치가 있네요. 치는 아니에요. 치는요, 강조, 강세를 더하는 적입니다. 답은 4번. 자, 그래서 트리도 사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트리랑
같은 접사고요. 틀이랑 사동이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다, 더 세게 미는 걸 밀치다. 부딪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게 부딪는 걸 부딪히다. 이렇게 씁니다. 세게 닿는 거, 문은 닫히다로 씁니다. 닫히다 아니에요. 닫히다는 피동편입니다. 요 정도 하면 좀 될까? 얘네는 뭐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문장 구조 바뀌는 거 이거 나중에 풀어보세요. 이렇게 지문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 읽어주셔야 돼요, 당연히. 일단 먼저 접근해 보는 거죠. 맞나 안 맞나. 일단 먼저 접근은 하는데 배경 지식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모르는 용어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풀고 채점해서 정답의 근거 확인한다면 한 번쯤 읽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한 번쯤. 여기에서 접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동사나 형용사, 용언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사의 특히 전미사의 특징을 다루는 겁니다. 기존 단어가 용언일 때 거기에서 달라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사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되게 많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두는 것도 꽤 도움이 되죠.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나중에 뭐 이런 건데 A에서 B워의 어간은 너무 쉽잖아. B워의 기본 자 B워는 비우어입니다. 우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는 없어요. 그죠? 비우가 어간입니다. 얘의 기본형은 비우다. 다릅니다. 자, B에서 아주 높이 나는 새라 이땐 부사죠. 그래서 높이는 안립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전미사가 붙어 형성된 명사. 명사 틀렸습니다. 시에서 놀이.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놀이는 명사죠. 시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서술어로 기능하려면 항상 어간, 어미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놀이는 이미 명사로 바뀌었죠. 어간이긴 하지만 얘는 접사입니다. 근데 요게 근데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피동편. 요거 없나? 요거 서술얘기는 찾아볼 수 있는 거.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대로 따면 되지. 답은 3번. 이어서 나가보죠. 자, 이제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D까지만 해보고. 끓였다, 끌이었다죠. 전민사 이는 모든 동사에 결합한다?
가다 이다 뭐가 가이다 되겠어? 안 되지. 끝난 거야. 오시기 힘들다.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 그죠? 시는 주체 높임 서너 말어미. 얘는 오다 기본형 기존 단어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다.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가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어간과 어미의 구조죠. 용언입니다. 여전히. 어미는 아무리 붙어봤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기억과 니은 사동과 피동차라고 기억이 사동, 니은이 피동. 정해놔봐. 형이 동생을 울리었다. 새로 만든 단어예요. 돌다에 돌리다가 기본형. 돌리다에 새로 만든 단어. 자, 새로 만들었을 때 목적어도 있고 주어의 의도도 들어있죠. 둘 다 사동. 노타에 놓이다가 기본형입니다. 새로 만든 단어죠. 노타에서. 목적어 없죠. 마음이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자기를 놓게 만든 게 아니죠. 기억은 피동. 남기다 사동. 남다에 남기다. 누르다에 눌리다가 됐습니다. 눌리다가 기본형. 눌리다. 새로 만든 단어입니다. 목적 없습니다. 예, 피동. 의도도 없어요. 피동. 55세 걸려 찢겼다. 찢기다. 옷이 찢기다. 찢다에 기가 붙었습니다. 목적어 없고요. 옷이 의도가 있는 게 아니죠. 피동. 답이 뭐야? 자, 숨다에 숨기다. 동생은 누군가가. 그죠? 숨게 만들었어요. 사동. 감다에 감기다. 눈을 감다. 감기다. 눈이 감기다. 목적어 없고요. 새로 만든다는데 답은 4번이네. 쉽죠? 17학년도. 그 정도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저기 뒤에 문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지문형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상 안 풀어주지만. 잠깐 쉬세요.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한 명이 사라졌는데? 잠들었나? 서유리. 자, 보자. 자, 관형어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장 성분에서. 체언을 수식하는데, 자, 관형어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거나, 혹은 체언의 나열로 구성되거나. 두 번째,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은는을 전이 결합되거나. 두 번째, 그 다음에 관형사가 이, 그, 저, 예턴세, 한두세, 온갖 모든 무슨, 온단어는 걔네들이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거나. 세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 겨우는 부사, 답 2번. 시골은 체언과 체언의 결합으로 앞에 체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단위던 용언에 은는을 더 붙은 경우, 체언에 의 붙은 경우, 요거의 기본이었습니다. 고3. 보기의 내용 근거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2024학년도 이게 좀 더 좋을래나? 이거 한번 볼까요?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풀고 이번엔 답을 한번 보내드려보세요.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한번 가보죠. 부사어는 부사나 체언의 부사격 조사, 용언의 활용형 개 드시도록 이라는 부사형 전성어미 등으로 실현된다. 부사어로서 수식하는 문장문은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밀 수도 있고 관형어를 꾸밀 수도 있고 서술을 꾸밀 수도 돼. 한 예로 차가 간다에 간다를 수식하기에 부사 자를 쓰면 자, 자리라는 부사가 서술어를 꾸며주는 차례. 조건 중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주어진 문장에 부사어를 넣어 수정해보자. 자,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써. 자, 여기 있습니다. 웃는 아이가 자,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 부사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그럼 수정 후에는 다 부사어가 들어있는데 그 부사어가 다 뭘 꾸며줘야 돼? 기억은 요 부사를 부사어로 쓴 게 부사어를 꾸며줘야 돼. 방글씨가 부사입니다. 웃는을 꾸미죠. 참이 부사어를 꾸밉니다. 여기 있네요. 일단 참은 부사인데요. 귀엽게는 부사어입니다. 참 귀엽다 이런 거고 니은도 충족해야 되네. 니은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의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걸 통해서 관형어를 꾸며야 돼. 그래서 관형어가 얘인데 방긋이는 새로 만든 단어죠. 얘는 부사입니다. 자 일단 방긋이라는 부사가 웃는을 꾸미고요. 참이 귀엽게를 꾸밉니다.
기억은 있는데 요거는 니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때 용언의 활용형의 부사가 얘는 아닌 거죠. 1번 아니고요. 까다롭죠 좀? 자 2번 부사가 굵은 꿈이고 세로로 그었다, 쭉 그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마찬가지 부사를 부사로 써가지고 부사를 꾸미는 거. 부사 조금이 부사, 쭉도 부사. 얘는 용언을 꾸미고 있고요. 그중에 디귿인 자 일단 기억에 해당하는 거 있는지 찾아봅시다. 세로는 체언에다가 조사를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디귿. 부사를 부사어로 써가지고 관용어. 자, 부사를 부사어로 써서 관용어. 요게 디귿에 해당됩니다. 굵은은 관용어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관용어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기억. 기억 있니? 부사를 사용해서 부사가 꾸미는 거. 지금 선을 세로로 그었다. 쭉 그었다. 다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부사로 꾸며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쭉은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괜히 이거 선택했나? 무턱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싫어하다 꾸미고 많이가 있다를 꾸미겠죠. 니은이 뭐죠? 니은은 용언의 활용을 부사로 써가지고 개 드시도록 관용어로 꾸며야 됩니다. 관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용언의 활용형 무턱대다 무턱대다 무턱 무턱대고는 요 자체가 부사예요. 관용어를 꾸미고 있죠. 니은과 관련돼서 관용어를 꾸며주고 있는데 부사어가 용언의 활용형이 아닙니다. 얘는 끝났어요. 미음도 가보죠. 미음. 용언의 활용형을 부사로 해서 수어스러를. 많이는 용어의 활용형도 아닙니다. 아예 부사죠. 이거 아니에요. 자, 디귿과 리을.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해야겠다. 딴은 관형사입니다. 전혀 딴을 꾸미고요. 전혀 사람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다고 꾸밉니다. 자, 디귿. 부사를 부사로 쓴 걸로 관형으로 꾸밉니다. 전혀는 부사, 딴은 관형어. 디귿과 관련된 거 있어요. 요 분이 디귿이고요. 한순간에 해결했다. 자, 리을. 체언과 조사를 부사어로 쓴 걸로 서술어. 그렇죠. 한순간이라는 체언의 애라는 부사격 조사. 부사어로 해결. 답은 4번. 어땠어? 시간 오래 걸렸겠지, 이거. 이렇게 시간 꼬아가지고 문제를 꼬아서 시간 오래 걸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야. 5번 지나가고, 어, 서술의 자릿수,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여기,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밑줄 얘네가 그대로 쳐졌습니다. 기스였죠? 명사절. 명사절인데 집에 가기를 문장 성분으로 뭘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였죠. 이 문장에서. 명사절. 명사절, 뭐뭐 하기에 바쁘다. 부사어로 쓰였어요. 관형절, 이 안엔 빵을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관형절은 관형으로 쓰이고요. 우리가 돌아온 사실,
우리가 돌아왔다. 이것도 관형절인데 여기는 뒤에 생략된 게 없습니다. 기억은 조사를 일과 관합하여 아는 문장은 여기 전체 얘기하고요. 의 목적으로 쓰이겠다. 오케이. 니은은 조사 애와 결합하여 아는 문장의 서술어를 수용했다. 자, 요게 예를 꾸며주는 겁니다. 부사어가. 디귿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아는 문장의 목적어는 얘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 빵을 꾸며주죠. 적절하죠. 니은과 달리니까 리을만 먼저 봅시다. 리을의 주어와 아는 문장의 주어. 자, 아는 문장의 주어는 그입니다. 모른다 누가 그가. 돌아왔다 누가 우리가. 리을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다르죠. 오케이. 니은은 어떤지 봅시다. 전체 문장에서의 주어는 영이에요. 먹었다의 주어. 사다의 주어는 동생입니다. 이 둘도 다르죠. 달리니까 얘는 얘는 이래야 되고 얘는 이렇지 않아. 하지만 최종적으로 맞지. 답은 4번. 니은도 다릅니다. 이거 말고 관형절 이런 것들 다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음, 고3 거 문장의 짜임이 문제가 더 없을까요? 요거 19학년도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삼았다는요.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 해서 사의 자리 서술합니다. 1번 적절하고요. 2번 B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의 주어이군. 눈이 부시개가 부사절, 파라타의 주어 바다, 부시다의 주어 눈. 그래서 적절합니다. 시의 별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이고 별, 요게 관형절, 요게 아는 문장. 아는 문장에서 별은 목적어입니다. 응시했다의 목적어. 반짝이는 무엇이? 별이 반짝이죠. 그러니 안긴 문장에서는 반짝이는 속에는 목적어 필요가 없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거니까 별은 주어로 쓰입니다. 답은 3번. 아니, 3번. 오케이. 이어진 문장 뭐 이런 것들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높임 표현, 이런 사동 표현, 피동 표현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최근 고3 거 있을까요? 최근 학년도 거 옛날 거 말고 2014학년도 최근 게 없어? 고3 거 2020학년도. 자, 요거만 읽고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튼 형용사의 지나 지않다나 아닌 쓰였는지 그럼 단순부정. 그다음 동사서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한 무정물, 무생물이면 생명이 없는 것이면 살아있지 않은 것이면 단순부정. 또한 동사가 서술어이고 있더라도 이러한 문장에서처럼 단순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찾는 거네요. 그중에 기억, 니은. 자, 발달하다는 동사입니다. 니은은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기억에 포함이 되려면 해당하는 거 찾는 거죠. 기억에 해당하는 거 찾으려면 일단 동사여야 됩니다. 아니, 기억은 형용사여야 됩니다. 여기는 동사여야 되고 주어가 무정물이어야 돼요. 니은은 적절하지만 얘는 발달하다 틀렸죠. 어렵다, 그죠? 형용사입니다. 네, 단순 부정이겠네요. 얘는 적절합니다. 자, 유정물이고 이제 유정물입니다. 있다라는 동사이긴 한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사입니다. 얘는 니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정물이어야 돼요. 야, 그렇게 따지면 니은 가지고 골라도 되겠다. 주어가 무생물인 거. 그러면 어, 이 물질과 비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겠네. 자, 놀라다. 놀라다 뭐죠? 놀라다는 동사입니다. 약간 타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고요. 수요일 날은 꼭 다들 오세요. 여보세요? 응. 오늘? 아니지. 토요일은 4시잖아. 아니, 4시 반. 응. 그래. 재순아, 잘 가. 월요일 2시 반? 우리가 2시 반이었던 적은 없어. 2시 반은 보충할 때 2시 반 했지. 평소 수업, 너 왜 그래? 수요일 날 7시 반이고, 토요일 날 우리 4시 반이잖아. 넌 어딘데? 집에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와. 알았지?